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암석의 절대 연령 그래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뭐 대부분의 암석에 동위원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되게 오래된 암석이 있어. 예를 들어 나이를 따졌을 때 굉장히 오래된 암석이 있을 것이고, 그지? 뭐 예를 들어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뭐 암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비교적 뭐 최근에 뭐 해령 근처라고 치면 뭐 비교적 만들어진 몇만 년, 뭐 얼마 안 된 암석들, 그지? 생성된 지 얼마 오래된 암석?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암석 이렇게 해볼까?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암석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게 얘의 나이를 알아낼 거와 얘의 나이를 알아낼 때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아까 원소마다 반감기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 반감기가 몇십억 년인 애도 있고요. 그지? 거기 선생님 표 안 넣어놨나 모르겠다. 안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17억 뭐 이렇게 돼.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탄소 같은 경우에 끼케하면 5,000년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만약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 중에서 탄소를 이용한다고 쳐봐. 탄소의 반감기가 5,000년밖에 안 되는데 암석이 졸라 오래돼서 반감기를 너무 많이 거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원소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암석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동위원소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좀 오래됐다 싶은 암석은 반감기가 좀 긴 원소를 이용한다고.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이용한다는 거야. 왜? 반감기가 짧아. 아까도 이제 반감기를 너무 많이 거쳤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원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걔를 이용해서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지. 그지? 그래서 오래된 암석은 반감기가 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우라늄이나 칼륨 같은 애들, 그지? 요런 애들 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확하게 한 17억 년 뭐 이렇게 되거든 반감기가. 그러니까 30억 년이 넘어가는 애들은 한 17억 년짜리 이용하면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거쳤겠지, 그지?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암석은 킥해봐봐 10,000년, 20,000년 전에 생긴 거야. 근데 걔네들을 만약에 반감기가 긴 우라늄 같은 거 이용하면 거의 모원소가 그러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았겠지 모원소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반감기가 좀 짧은 동위원소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암석은 아니지만 유물의 나이를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고 하잖아. 이 유물이 몇 년 전 유물인지 알아낼 때 탄소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뭐야? 탄소의 반감기가 5,00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5,000년 전이면 언제? 거의 뭐 고조선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유물의 나이를 그러니까 이 유물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탄소 가지고 반감기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뭐 한 5,000년 전, 6,000년 년 전이야. 그러면은 이거 고조선 시대 때 유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암석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동위원소 선택해야 되는 동위원소가 좀 다르다. 그래서 서훈아 오래된 암석은 반감기가 긴 거, 비교적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암석은 반감기가 짧은 거를 이용해 주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화성암에 들어있어. 화성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화성암의 나이는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 그 밑에 나오죠. 암석의 종류에 따른 절대 연령. 그지? 자, 암석 종류에 따른 절대 연령.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그 화성암이 형성이 될 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이용하면 정확하게 화성암의 나이. 그러니까 그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광물이 정출된 시기 알 수 있다고.
광물이 정출된다라는 건 이제 녹아있던 마그마가 굳으면서 이제 그 광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 시기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화성암의 나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퇴적암은 말이야. 퇴적암에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있겠지. 근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는 생각해봐.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퇴적물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어. 근데 그 퇴적물이 화성암이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퇴적물일 수도 있고 화산활동에 의한 뭐 화산재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 퇴적암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서는 퇴적암의 나이는 알 수 없어. 퇴적암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대신에 그 퇴적암이 이제 만들어지면 지층이 형성된 거에 상한선을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확한 퇴적암의 나이는 알 수 없고 퇴적암이라는 그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이 퇴적물이 언제 쌓였는가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퇴적물이 기원한 암석의 절대 연령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화성암이 퇴적물이 돼서 그게 쌓여서 퇴적암이 된 거면 그 퇴적암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그 화성암 속에 들어있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퇴적암의 나이는 알 수 없고 다만 퇴적이 일어난 그 상한선까지는 알 수 있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퇴적 시기의 상한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석 배우진 않지만 변성암이라는 암석도 있다 그랬지. 기존에 있던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게 변성암인데, 그래서 변성암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문제는 주로 얘네들이 물어보니까 특히 퇴적암에서는 퇴적 시기의 상한선을 알 수 있는 거다. 퇴적암이 생성된 건 알 수가 없고 퇴적이 언제, 최소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거야. 그리고 화성암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로는 당연히 화성암의 나이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알겠니?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면은, 자, 이번엔 지질시대라는 거 나오지. 그지? 지질시대. 자, 이것도 빨리빨리 간단하게. 자, 지질시대가 뭐지? 자, 지질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질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인 거야. 그래서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그 지질 활동이 일어났던 전체 시기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가 그냥 지질 시대다. 그지? 지질 시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그 지질 시대를 이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시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 그지? 여러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뭘 갖고 나누느냐?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한 번 더 하자면 지질 시대 우리 알다시피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신생,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여러 개의 시기로 나누잖아.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약하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그러니까 지층을 조사해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던 시기가 있고 없었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합이지, 부정합. 부정합을 통해서 요 시기쯤에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거길 기준 하나 잘라. 첫 번째가 이제 대규모 지각 변동이고, 두 번째는 그 지층에서 그 지층에 이제 나이를 따져갖고 그 지질 시대를 나누는 건데 화석이 발견된단 말이야. 근데 특정 시기 지층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 특정 시기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이 안 되면 그 사이를 또 이렇게 지질 시대를 또 하나 나누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뭐 생물계의 급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생물계가 갑자기 생물이 확 폭발적으로 증가했구나. 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건단 말이지. 그거는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화석 얘기가 나오죠. 화석 얘기.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화석. 화석이 뭐지? 지금 얘기했던 이 지질 시대 때 살았던 생물들의 어떤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게 화석.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화석은 지층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서만 발견된다? 퇴적암에서만 발견된다. 자, 그래서 지질 시대에 살았던, 서원이가 조니까 내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 거야. 최대한 빨리 하고 일찍 마무리하려고. 지질 시대에 살았던 그런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 지층에 남아있는 거.
자, 기본적으로 지층은 퇴적암이라 그랬지?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발견됩니다. 참고로 변성암이라든지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화석이, 그지? 뭐 내가 그 생성 과정에 따른 뭐 몰드 캐스트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할게. 그럼 그건 나중에 문제 풀다 나오면 그렇게 하고, 두 가지가 나오지.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고,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지. 자, 내가 예전에 몰드 캐스트는 니네 내신할 때 한번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어. 왜냐면 문제 풀다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 그럼 표준 화석은 뭐고 시상 화석은 뭐냐? 그지? 자, 표준 화석은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나눴을 때 특정 시기에만 잠깐 살았다 멸종된 애들이야. 자,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 중에서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화석, 생물의 화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뭐냐면 얘는 반대로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인 거야. 자, 기본적으로 표준 화석이든 시상 화석이든 화석이 될 조건이 있죠. 사실은 화석이 생성될 조건. 첫 번째는 일단 그때 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무조건 화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체 수가 어때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석으로 남아서 발견될 확률도 높아지겠지. 개체 수가 일단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유해, 뼈.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우리가 몰드 캐스트 얘기는 내가 넘어갔다만 찰흙에다가 조개 껍질 꾹 눌러서 떼야 돼. 그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거기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이제 기본적으로 뼈나 껍질과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화석이 되기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체수도 많고 단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죽어서 빨리 묻혀야 되는 거야. 안 묻히고 그냥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소위 말하는 썩어서 다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얘네들이 죽자마자 빨리 땅에 묻혀야 된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산소하고 차단이 돼야 돼. 이제 빨래가 아니라 빨리 매몰돼야 된다. 선아, 정신 차리고. 네 번째는 건 뭘까? 네 번째. 야, 개체수도 많았고 단단한 부분도 있고 죽자마자 잽싸게 땅에 묻혀서 화석이 이제 될락해. 근데 우르릉 꽝꽝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화석이 힘들게 만들어질 때 없어지겠지? 지각 변동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화석이 굉장히 귀한 자료인 거지. 지구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인데 굉장히 귀한 자료인 거지. 왜냐면 흔치 않은 거니까. 물론 되게 흔한 화석도 있어요. 니네 이베이나 이런 데 쳐보면 삼엽충 화석 널리고 널렸거든.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화석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지만 공룡 화석 같은 경우는 되게 귀하지. 발견되는 족족 박물관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만 화석이 되기가 쉬운데 그런 화석을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눈다 이거야. 그래서 표준 화석의 핵심은 뭐라?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그때 살고 지금은 없어야 돼. 반대로 시상 화석은 특정 환경에서만, 거기서만 어떤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에 여러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표준 화석은 얘네들이 생존 기간 당연히 어떻다? 특정 시기에만 살았으니까 생존 기간은 굉장히 짧다는 특징이 있어. 생존 기간은 짧대 대신에 그 시기에 지구 어디에서나 살았어요. 개체수 겁나 많아가지고, 그제? 그 얘네들은 분포 지역은 굉장히 넓은 거지. 넓은 곳에 분포해서 살고 특정 시기만 살았던 애들이 죽어서 화석이 되면 걔네들 표준 화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시상 화석은 자 특정 환경에서만 살면 돼. 그러니까 그때 살고 지금 안 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적 생존 기간이 길죠.
대신에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표준화석과 달리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을 거기 때문에 분포지역이 되게 좁지. 그지? 분포지역 좁다.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렇게. 자, 가로축이 예를 들어서 생존 기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분포 지역이다. 그러면 자, 표준화석은 어때야 된다고?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표준화석일 거다.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지역은 좁아야 되니까 요 그래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시상화석일 거다.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를 생존기간, 여기를 분포지역으로 주면 이 둘이 서로 바뀌겠지, 위치가. 뭐 요 그래프가 이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지층에서 발견이 되니까 말이야. 그래서 표준화석을 통해서는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층이 언제 쌓였는가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시상화석은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더니 거기 묻혀서 결국 지층이 되는 거니까 그 지층이 쌓일 당시 환경이 어땠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시상화석은 지층이 쌓일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지질시대 얘기하면서 표준화석은 나올 테니까 시상화석만 몇 개 얘기를 하자면, 자, 대표적인 시상화석은 뭐 있다? 예를 들어 고사리. 그러니까 우리 뒤에 지실대 다 알고 있잖아. 뭐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다 살았다. 지금도 있고. 뒷산에 가서 나물 뜯어서 고사리 먹잖아. 어린 고사리를 먹는 거지. 고사리 이렇게 쫙 펼쳐서 못 먹어. 근데 고사리 어디서 살아? 땅에 살지. 게다가 따뜻하고 습한 곳에 산다. 그러니까 만약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층이 쌓일 당시에 그 지역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라는 거야. 온난수변한 환경에 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조개, 산호 이런 거 있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다? 바다에 살고요. 바다에서도 얕은 바다에 살고요. 따뜻한 바다에 살고. 그러면 지층에서 조개와 산호 같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얕고, 근데 히말라야 산맥 가면 그 정상 근처에서 조개 화석 발견되거든. 그럼 지금은 해발 8,000m가 넘는 뭐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지만 과거에 어느 때는 얕은 바다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것도 시상화석 됩니다. 은행나무, 그지?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우리나라에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 생각하면 뭐 고사리랑 비슷한 환경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고사리라든가 조개, 산호,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되겠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119페이지 내용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그래서 120페이지 넘기시면 드디어 이제 이 지질시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지? 지질시대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지질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한다. 근데 그 긴 시기를, 우리 지구 언제 탄생했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6억 년 전 탄생했죠? 근데 현존하는 암석 중에 가장 오래된 암석은 대략 한 38억 정도라고 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38억 년부터 지질시대를 따지기도 했다만, 뭐 이제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 내용이 수정이 되니까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라고 봅니다. 그럼 그 긴 지질시대를 여러 개의 또 조그만 시기로 나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층을 조사해서 요 지층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이 이제 나이 따졌을 것이고, 요때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겠구나. 그때를 기준으로 하나 나눠. 그지? 그래서 첫 번째가 대규모의 지각 변동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 표준 화석을 가지고 특정 지층까지는 그 지층이 쌓일
시기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조사를 해도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되는데 특정 지층부터는 화석이 확 발견돼. 그러면 그 지층과 그 지층 사이를 기준으로 갑자기 지구에 없던 생물이 확 나타났다거나 생물수가 확 늘어났다거나 하겠지. 어떤 생물계의 급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지질시대는 거의 얘 갖고 나눴다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볼게. 자, 여기가 이제 지구 탄생이고요.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지층 조사한다 그랬지? 보니까 한 5억 2천만 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 지층에서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되고요. 그 이후 지층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은 5억 2천만 년을 기준으로 하나를 나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거의 생물이 발견이 안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일단 누대라는 말을 쓰거든. 누대. 또는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누대 또는 이온인데 거의 누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또 누대는 또 두 개로 나누기는 하는데, 그제? 뭐 시생 누대라는 게 있고 원생 누대라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5억 2천만 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는 현생 누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자, 시생 누대는 뭘까? 시생. 생물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이 출현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생은 뭘까? 원시적인 생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다세포 생물 같은 것들이 등장한 시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누대라는 걸로 지질시대를 나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누대는 또 조그맣게는 대라는 시기로 또 구분을 합니다. 대. 그래서 자, 시생누대나 원생누대는 합쳐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불러? 선, 캄브리아 대 뭐 이렇게 나누죠. 부르지. 그 다음에 현생누대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뭘로 나눠? 고생대. 그지?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 6,400만 년 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지. 현생 누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또 나누죠. 그지? 이렇게 나눠. 이거 맞춰서 쓸까? 이렇게 맞춰서 쓰면은 여기까지가, 그지? 신생 대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얘기하죠.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지? 그래서 누대라고 나누고, 누대는 또 대라는 시기로 나눈다. 그 다음에 그 대라는 시기는 또 작게는 기라는 시기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특히 현생 누대에 해당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또 그 각각의 시기를 기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고생대를 몇 개로 나눠? 6개의 기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이렇게 가로로 나누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세로로, 그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늘리자. 좀 늘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 여기까지 이렇게. 칠판이 작은 것도 불만이고 하여튼. 자, 그래서 고생대에서 제일 처음은 뭐야? 캄브리아기 부르지. 캄브리아기. 니네 왜 성캄브리아대가 왜 성캄브리아대야? 캄브리아기보다 앞선 시기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고생대에서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뭐야?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뭐 이렇게 이제 또 나눈다 이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중생대는 또 이렇게 3개로 나누죠. 뭐지? 트라이아스기, 맞지? 쥐라기,
백악기 뭐 이렇게 또 나누지.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3기 뭐 제4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 어? 아 그렇지. 이제 옛날에는 제4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 보면은 팔레오기, 네오기, 4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3기를 팔레오기하고 네오기로 또 세분화를 한 거야. 예전에는 그냥 3기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는 세로 나눌 수 있어. 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기를 또 무슨 세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질 시대를 어떤 구분하는 단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까지는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까지는 좀 암기를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지? 글씨를 조금 요상하게 쓰긴 했다만. 근데 어쨌든 특히 요거 4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는 게 누구다? 성캄브리아대. 지구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야. 그 기간의 그 길이 순으로 놔도 이 순서가 되고요. 그지? 먼저 생성 가장 먼저인 순서대로 놔도 이 순서가 되니까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그지? 그 요 연도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 적어도 요거 성캄브리아대가 약 5억 2천만 년 전까지라는 거, 고생대는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라는 거, 중생대는 약 6,400만 년 전까지라는 거, 그리고 신생대는 현재도 신생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럼 이제 사실 얘네들은 거의 표준원소까지 이렇게 나눴다고 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시기 때 어떤 환경이 어땠는지 또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거기 121페이지에 보면은 지질 시대의 기후 연구 그래서 나와요. 요건 다음 시간에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알겠니? 내가 다음 주에는 2, 3단원 교재가 나가든 2단원 교재가 새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